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서 살짝 밀리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연설을 하면서 약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미 FTA에 대한 불만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EU와의 자동차 관세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자 일단 트럼프가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부품주보다 부진했던 통신주. 자, 실제로 이번 연도에 5G가 상용화되고 개통되고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부품주들만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연 5G 부품주보다 통신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년에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자, 이제 아시아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현대산업개발은 이 아시아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중간에 딱 걸쳐지는 모습인데요. 자, 이쯤 되면은 대충 이번 한 주 동안의 어떤 움직임들 대충 감이 좀 오지 않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담도 많지 않은 그런 내용들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뭐 큰 이벤트들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고, 또 계속 변수들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느낌도 계속 주고 있죠. 물론 이제 변수라는 것은 대외 쪽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쉽게 갈 리는 없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부담감들은 많이 덜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로 기분 좋게 잘 움직임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후루룩 하고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연설에서 무언가 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요. 트럼프의 연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현지 시각이니까 어제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 새벽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장이 아직 안 끝났거나 아니면 끝났거나 막 이런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 하여튼 이 장 막판 시점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연설이 끝난 상황이고요.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커밍 순이라고 얘기했죠. 커밍 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협의에 대한 부분은 뭐 그냥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의에서 누가 더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갈망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몹시도 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닌데 중국이 자꾸 쪼르네,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중국도 사실적으로 봐서는 그 미국에게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이 더 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협의 사항인데 이렇게 좀 감정이 섞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는 것은 중국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자꾸 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물론 이렇게 너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언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지금 굉장히 크게 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얻어맞게 된다면 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상황이라면 이거 좀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어떻게든 잘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적 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양보하는 척 하자. 대신에 중요한 거 두 번째부터는 우리도 같이 힘을 좀 내보자. 일단 관세가 먼저 해결이 되고 가는 것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본다라면,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에 1차 무역 협상은 미국의 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협의가 된다라면,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단계 협정만 끝나게 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호재성 재료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미국이 또 다시 독주, 약간 뭐라 그럴까요? 미국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예로 봤을 때 지금 한미 FTA 관련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 한미 FTA 개정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란 말이죠. 취임하기 전인데, 요때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를 협정을 맺어서 합의에 들어가면서 뭔가 불만스럽다 이거죠. 불만스럽다. 네. 실제로 이제 이 합의 내용이 보면은 한국에 팔릴 수 있는 미국의 자동차 수를 2배로 누리고, 그 다음에, 소형 트럭에 붙는 그런 치킨세, 이 관세를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 보면은요,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서 한국이 수입하는 물량을 2배로 늘렸죠. 25,000대에서 50,000대. 그리고 미국이 2021년까지 철폐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한국 화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사실 한국도 많이 봐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현재 이 포인트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협의를 해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한국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근거가 없는 상태고요. 이러한 주장을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온 거냐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 한미 FTA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자동차 수입 물량을 2배로 늘리고 관세도 21년까지 철폐 예정이었는데 이걸 20년이나 더 늘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도 정말 욕심쟁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미국이 더 유리하게 됐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EU와의 그런 자동차 관세 부분에서는 지금 연기할 것이다. 고율 관세를 매기지 않고 그냥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연기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자동차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큰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일단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불안정한 모습이긴 한데요. 특별하게 시장이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일단 트럼프의 말은 한번 걸러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백악관에서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내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르고 보는 이런 입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속내는 이렇다. 일단 미국의 속내는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움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홍콩 시위, 그 다음에 칠레 쪽에서 일어난 시위,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칠레 쪽에서 일어난 시위도요,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지하철 요금 50원 정도 인상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게 빵 하고 터진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칠레 정부가 이 시위대에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위가 길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여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탄 발사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잠잠해 있었던, 그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길거리로 빼내는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콩 정부가 그 발표된 동영상을 좀 살펴보니까 시위대는 완전히 무방비였고요. 그냥 뭐랄까 공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경찰이 그냥 바로 총을 쏴버린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총을 쏜 경찰의 어떤 가족들, 뭐 딸 사진부터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 쫙 뿌리면서 어떤 살해 위협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시위대와 정부 간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그 이념적인 갈등,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또 불확실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은 굉장히 좋아할 테고요. 중국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연말이라 전체적으로 뭐 그 소비라든지 이런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이렇게 악재들이 다 속속들이 박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5G 부품주가 더 잘 올라갔다. 통신주들이 더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내년에는 통신주들이 더 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G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조금 서두른 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4G 때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이제 새로운 통신망을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통신 장비부터 해서 통신망 구축에 따른 어떤 설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5G에 대한 부품주, 장비, 설비, 이런 기업들이 일단 5G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잘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용화된 이후에도 아직 커버리지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초기 때보다는 초기 때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수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장비라는 것을 한번 갖다 꽂으면은요, 끝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군데에 기지국이나 이런 거 세워야 된다 그러면 100개 갖다 꽂으면 끝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망가진 거 고치거나 또 수명이 다했을 때 갖다 꽂는 건데, 수명이 다는 거에 이제 통신 장비가 1년 썼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발생된 그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일단 부품주 쪽에 다 들어갔다라면, 아직 서비스 전이니까요, 이쪽만 강력한 수혜가 됐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좀 쇠락하는 모습이 갈 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G를 이용한 실질적인 그 서비스 에 대한 어떤 수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주들도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이 될 겁니다. 5G를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대용량의 어떤 그 정보 전송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5G 유형이 되면 이제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컨텐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활용이 됩니다. 근데 부품주들은 별로일 거란 얘기죠. 부품주들은 이제는 그냥 유지보수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6G 쪽으로 삼성이 이제 개발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신주들 지금 위쪽에서 그 천정 국면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5G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루트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5G 업종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다만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너무 집중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부품 업체, 물론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간다라면 우리가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비 업체에서도 더 큰 수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옥석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5G 쪽에서는요, 국내 시장으로만 봐서는 장비 쪽보다도
네,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흐름, 새로운 어떤 시장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5G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통신 장비, 기지국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다. 근데 통신 장비나 기지국 쪽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은 해외 쪽에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수출을 하는 기업들. 왜냐면 5G는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대세의 어떤 흐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이제 5G 상용화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다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미국,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5G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로 보게 된다면 세계화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수출이 강력한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더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 시장만 본다면 컨텐츠라든지 5G 이제는 새로운 양상의 새로운 업종의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현대산업개발로 들어갔죠. 네, 현대산업개발에게 최종적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현대 거가 되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최종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본 입찰에서 2조 5천억을 집어넣었어요. 2조 5천억. 일단 1조 원 정도만 있으면은 아시아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애경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1조 4천억 정도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뭐 그냥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자. 네, 2조 5천억 가자 해가지고 그냥 확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조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1조 5천억을 쓴 애경보다도 1조를 더 쓴 거예요. 그래서 2조 5천억 해가지고 너무 좀 무리하게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대가 좀 돈이 많은가 봐요. 지난번에 그 한전 부지 살 때도 그냥 10조 원을 써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더니 지금은 뭐 2조 5천억. 거기 하긴 뭐 예전에 그 한전 부지보다는 많이 싼 편이긴 하네요. 어쨌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금호그룹의 알짜 자회사였죠. 그리고 지금도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기를 리스로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리스로 잡아내는 부분 때문에 이 재무 구조가 살짝 엉키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부채가 많아지면서 부실기업 이런 그 평가를 받게 돼서 뭔가 좀 부실에 시달리게 되는 이게 신용 등급이 낮아지거나 이제 돈이 없어지는 재무 구조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업들의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뭔가 사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항공기 하나 갖고 와봐 돈 줄게 현찰 박치기 하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리스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처리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호그룹에서 이제 아시아나를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매각으로 나온 건데, 원래 금호그룹 자체도 이제 뭐 힘들었었는데, 뭐, 그래도 금호그룹이, 지금까지 재계 순위에서는, 네, 지금 7위, 6위, 뭐 이런 때까지 한번 갔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면서 좀 많이 밀려난 그런 모습이죠. 이제 아시아나까지 떠나게 되면은 이제 한 60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네, 아시아나를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해 오게 된다면, 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뭐,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그냥 브랜드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 조정이라든지, 뭐, 그냥 기업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경이 했을 경우 좀 다를 수 있어요. 애경이 하면은, 원래 항공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시아나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이제 막 섞이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이 항공사 운영이 최초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잘 해주세요. 네, 우리는 당신들의 그냥 너희 회사를 그냥 산 사람입니다 정도까지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네, 입찰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본 협상이 일단 시작이 될 것이고요. 뭐 특별한 게 없다라면
그 범위 안에서 원래는 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써냈기 때문에 이 매각은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HDC로 현대산업개발로 아시아나가 그냥 넘어간다. 주인만 바뀌는 겁니다. 주인만 바뀌는 거고 특별히 아시아나 쪽에서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괜찮네, 안정적이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될 테니까 주가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단기적 변동성은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단기적 변동성보다도 조금 길게 보셔도 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점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뭐 단기적 변동이 어떻게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유지하시면서 길게 데려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는데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게 되면서 증시가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냥 조금 협박성이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일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 얘기도 했었고요. 한국의 FTA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홍콩 시위와 칠레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 이런 시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부담감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부품주보다 통신주들이 많이 부진했었던 한 해였는데, 이제 5G 부품주들은 전성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수출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성기가 끝나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 새롭게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라거나 아니면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5G를 이용한 그런 그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시아나 주가는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 바뀐 건 전혀 없고요.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재무 안정성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기 때문에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회가 없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 공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투자판은 늘 새로이 짜여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판에서 통용될 투자 법칙을 투자자들이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이다. 중요한 말이죠.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회는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회가 지금 왔습니까? 보입니까? 보인다라면 그것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직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회를 찾기 위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